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지만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 앞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있다며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사퇴를 했어요. 한 며칠 전부터 감지가 됐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이제 새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야당 대표들 만나서 인사하는데 장동영 만나고 조국의 신장식 대표 만나고 이준석 만나겠다라고 하는데 나를 잡았다가 다음에 연기합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그만두겠다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그 사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듣고 얘기를 해보죠.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유가 뭔가 궁금한데 이제 지방선거 패배도 있고 그다음에 정의한 개혁신당의 후보 파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약간 좀 의외인데 뭐가 혹시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이기인 사무총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내용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6.3 지방선거 이후에 그 기초의원 한 명밖에 그 자리를 얻지 못하고 국민 외면을 받은 데 대한 어떤 반성적인 고려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시점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뚱딴지 같다는 인상을 받고요. 왜냐하면 6.3 지방선거에 대한 패인이 어떤 직을 내려놓게 된 요인이었다면 그 직후가 좋았을 텐데, 그래서 혹시 정의한 이 사태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고 그것과 연동된 거 아니냐는 그 취지의 어떤 질문에도 꼭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큰 설득력은 없어 보이고,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의힘과의 모종의 어떤 연결고리를 계속 지금 가져간다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는데, 그런 사전 포석으로서 좀 뭔가 국민의힘과 당대당 통합 같은 거에 하나의 이 신호탄이 아닌가란 분석도 나오는데, 다만 그러기에는 국민의힘에서 대단히 좀 차가운 반응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얼마나 유의미한지 좀 의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다. 이게 대단한 뉴스라서 다룬다기보다는요. 저는 좀 이걸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뭔가 큰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지각 변동의 어떤 접어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이따가 따로 따져보기로 하고, 이준석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좀 별로 좋지 않은 게 많죠. 벌써 우리 댓글도 보면 강영기님 또 뭔 짓거리 하려고, 박혜리님 잘 가라 멀리 안 나간다 그러셨는데 또 뭔 짓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천하람 원내대표하고 다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혹시 신윤규 대표님 들은 얘기 있어요? 이제 그 천하람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관계가 상당히 좀 오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실 이준석이라는 어떤 리더가 있다면 천하람 의원은 그 이준석을 서포팅하는 관계이기는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준석 대표와 어떤 상하 관계로 묶여 있냐라고 하면 또 그런 관계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당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 어떤 방향성도 달랐을 것이고 또 책임 공방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결국은 오늘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은
뭔가 본인의 제안을 했는데 당내 구성원들이 지금 반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더 이상 지금 개혁신당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는 아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 당의 리더십을 유일하게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원내에 있는 천하람 의원밖에 없거든요. 근데 천하람 의원과 또 뜻이 다르니까 그럼 과연 천하람 의원이 이 다 죽어가는 정당의 당대표직을 그러면은 도전을 할 것이냐? 전 그것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상황에서 개혁신당은 활로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최근에 가장 큰 사건이 그 테러 자작극인데 부산시장에 출마한 자당 후보, 그리고 부산시당의 많은 공천권 자리를 그 정의한 후보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봉사단체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공천을 대거 받아서 이거 좀 유착관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현재까지 있는 건데, 그럼 테러 자작극에 대해서 공당으로서 개혁신당이 알았다면 그 안 사람들은 공범으로 수사받아야 됩니다. 처벌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공천을 했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돼서 국민들을 속였다라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비대위원장이라는 제도를 없앴다고 합니다. 그 과거에 국민의힘에 있을 때 뭐 비대위원장 가지고 본인들이 하도 고통을 많이 겪어서 이번에는 비대위라는 제도를 아예 없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당 안에서 다른 리더십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 다 소위 말해 망해가는 정당에 누가 대표로 출마하겠느냐. 아마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 조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사태와 관련해서 개혁신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기인 사무총장이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들어보겠습니다. 정의한 사태 때문에 갈등이 있지는 않고요. 이게 뭐 우리의 책임이냐,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건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당이 진짜 휩쓸려 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어떻게 결백을 얘기해도 저희 당의 공천이었고 저희 당의 책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 대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당내가 좀 뭐 지방선거 이후에 시끌시끌하고 지지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쳤겠지만,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군소정당이 두 군데가 기존의 대표가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조국혁신당은 그야말로 이제 당명까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름을 따서 당을 만들었어요. 맨 처음엔 조국신당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 해서 조국혁신당 만들었는데 조국당 아닙니까? 근데 조국당에 조국이 없죠.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도 사실 이준석 개인기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이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가? 개인기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두 정당의 대표들이 물러나는 이런 상황이 뭘 의미하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뭘 못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이 정당이 처음에 태동할 때부터 정말 어떤 가치나 어떤 지향성이, 방향성이 기성 정당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새로움 이런 거라기보단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축출당하고 다른 선택지가 없고 이런 부분으로 좀 떠밀리다시피 해서 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재이유가 상당히 근거가 희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당장 내려오니까 나오는 소리가 국민의힘에 포섭돼서 들어가려고 하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정당이 어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걸 방증하는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도 최근에 기사 기류를 보면 우리 뭐 당대당 통합 안 해도 돼. 꼭 그 진영, 그 세력이 없어도 우리는 선거 치를 수 있고 온다고 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본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준석 체제를 겪었을 때 그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대안 없이 비판하고 또 이준석 정치인 하면 이 젓가락 발언이라는 건 지워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희롱과 조롱과 멸시와 어떤 혐오의 발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인의 한계를 또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정시영님, 이준석 따위는 단신으로 다루고 맙시다 그러셨는데,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가 뭔가 대단한 뉴스다, 이슈다 해서 다루는 건 아니고요.
저는 오늘 이게 겹쳤지 않습니까? 조국 신당에 이어서 이제 이준석의 개혁신당, 잠시 후에 이제 장동혁도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참 멀리 남미 대륙에서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나중에는 미국 동부에 커다란 태풍으로 온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사퇴가 떴습니다. 아마 지금 막 보도가 쏟아지고 있을 텐데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 비습 자작극 사태 뭐 이런 것에 대한 책임도 이야기를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아직 뜨지는 않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개혁신당의 당 지지율을 봐도 그렇고요. 초강수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말씀 듣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상황 어떤가요? 네, 기자회견은 했는데 예. 질문은 사실 안 받았고. 아, 그런가요? 네네네.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했어요.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에 고민이 많았다. 예. 당 쇄신과 자강을 두고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당 안에서 호응을 못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사실 이 대표가 결단을 한 건 지난 주말에 이제 얘기를 주변에 하면서 그래서 김민석 대표 예방을 안 할 때부터 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어쨌든 이제 좀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쇄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당 안에서 이견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 사퇴하겠다라고 하고 예. 사실 오늘 이제 지도부가 총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사퇴하겠다. 근데 사실 이게 지방선거가 지난 지가 지금 3달이 다 돼가는 거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서 지금 상황에서 사퇴를 하는 게 좀 의문 부호가 많이 남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정치적 보법으로 치면 좀 안 맞는 상황이긴 합니다. 무슨 다른 일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사실 사퇴할 거면 그때 바로 그렇죠. 예. 했었어야 되는 건데 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제 책임을 지고 당을 좀 정말 당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좀 한석을 한 상황이고 예. 그 뒤에도 사실 무언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새롭게 해보겠다 이런 차원이라고 일단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당 내부에서조차 이준석 대표가 좀 쇄신을 해보겠다라고는 하는데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좀 노력은 하는데 이거에 대한 호응이 없어서 본인 스스로도 좀 결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준석 대표를 정치는 해서는 안 될 인성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크게 뭐 관심도 없고요. 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예. 빨리 해체하고 국민의힘 들어가고 싶구나. 아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다음 행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다음 행보를 물어보는 게 좀 시기상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 더 다음 행보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사실 차라리 이제 고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금 2% 되고 알아서 이제 당이 저렇게 되는데 우리가 저렇게 이준석을 지금 앉는다고 해서 무언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이걸 원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던 거고 사실 지금 개혁신당도 어떻게든 지금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서 또 이제 뭔가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다음이 또 누구냐.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파생이 돼서 한 거다 보니까 우리는 비대위 하지 말자고 해서 비대위 체제를 지금 안 만들고 이제 대행 체제로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당원 당규도 없다라는 얘기들도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없어서 그걸 안 만들어놔서 지금 천하람 대행이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뭔가를 지금 국민의힘과 하기에는 사실 그 지선 끝나고도 뭐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적극적이지가 않고 그냥 둬도 어쨌든 청년층 때문에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고 했던 건데 그것도 사실 다 빠지지 않았냐 이런 접근이어서 오히려 좀 더 어렵게 되지 않았나 당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나름의 본인들 스스로도 청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준석 예. 대표에게 원래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 예, 이제 예. 옮겨져 왔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 대표를 꼭 끌어안아서 그거를 챙겨야 할 뭐 2% 가지고 그렇게 꼭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 자체가 좀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 사실 박지원 평론가님이 이 다당제 중요성은 좀 말씀을 이런 당 하셨잖아요. 다당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념과 정책 노선이 분명하고 예. 자기 핵심 지지층을 가진 정당을 이야기하는 거지. 예. 이런 정당들을 우리가 이제 포말 정당. 예. 포말이라는 게 영어가 아니고 예. 물방울이 틀 때 그 있지 않습니까? 위에 그렇죠. 떠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론에 붕붕 떠다니는 예. 정당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정당들의 말로는 같습니다.
그 보수면 보수, 상대적 진보면 진보 그쪽으로 나중에 흡수됩니다. 아, 예. 포말 중당 중에 좀 큰 포말이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냥. 이준석. 깜짝 놀랐어 아침에.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 아침에 통화해 보셨어요? 아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뭐 저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음. 근데 이게 제가 나간 어떤 방송보다 성의 있게 이걸 다뤄주네요. 다른 데들은 그냥 사퇴했대요 이러면 말던데 한 반에 반 꼭지 정도로 하고 말던데. 그쵸. 우리 또 재밌는 비하인드를 네. 또 풀어야 되잖아요. 네. 아니 저희 또 이제 하수장도 이제 이준석 대표랑 친하잖아요 옛날에. 친하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또 국힘 전문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준석의 사태가 이준석 대표의 사태가 그냥 혼자의 사태가 아니다. 이건 뭔가 지금 정계 개편에 전조가 있다. 이런 약간 비하인드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그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아침에 좀 너무 뜬금없는 게 지방선거 끝나고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또 정의한 그럼 우리가 사건이 속을 뻔했지. 그렇지. 그럼 정의한 사건이 있었잖아. 또 그게 또 드러났었잖아요. 그치. 그때 만약에 책임지고 물러났었으면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하는구나라고 오히려 좋게 봤을 수도 있고 책임감 없어요. 그다음에 타이밍도 딱 맞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너무 뜬금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타이밍이 이상하죠. 이상하잖아. 아니 저는 뭐 개인적인 건 개인적인 거라 치고 사실 지방선거 끝나고 졌잖아요. 그리고 지고 나서 바로 불거진 사건이 그 정의한 씨의 자작극이잖아요. 그치. 근데 공천권자는 이준석 전 대표였잖아요. 그럼 이게 양당에서 벌어졌으면 바로 물러나야 되는 일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가진 자원이 별로 없고 이 조국혁신당처럼 1인 4당이고 1극 체제고 그러니까 뭐 교체할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3개월 차일필 끌다가 이렇게 교체가 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놀랍게도 아무도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몰랐지만 물밑에서는 자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탈당하고 싸우고 뭐 그러고 있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 좀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이제 아침에 나오던데 뭐 천하람 대행하고 싸우지 않았냐 뭐 내에서부터 어쩌냐 저쩌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오늘 사퇴 입장문 보셨죠? 네. 네. 입장문에 보면 제가 조금 묘했어요. 이게 보통 입장문이 사퇴할 때는 그 통상은 혓바닥 길면 안 됩니다. 그렇지 맞아요. 그냥 사퇴하면 돼. 모든 깔끔하게. 게 내 책임이다. 근데 이준석 당대표의 기자회견문 초반에 이런 게 있어. 세 번째 줄에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예. 이게 있는데 근데 뭘 설득했다는 자강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자강을 왜 노력을 자강과 했는데 쇄신. 근데 잘 안 됐다. 그러면 그 밑에 깔려 있는 행간은 나는 자강을 설득했는데 그치. 나머지 구성원들은 자강이 아니라 뭐 이합 집산을 원했다. 그걸 합당을 내가 원했다. 설득을 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호사가들은 또 재미있어 하잖아요. 이런 거를 국민의힘이랑 가나 보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사퇴문이 입장문이 조금 이렇게 구성되면 너무 오해가 많이 불거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합당한다고 해서 이를테면은 이준석 의원의 지역구가 동탄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합당하면 그냥 초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적어도 동탄에서는 재선을 못 합니다. 안 된다. 네. 국민의힘 걸고 나와서 거기서 민주당을 이길 수 없어요. 나 재밌는 뉴스를 들었는데 네. 얼마 전에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왔던 김보미 씨라고 있잖아요. 있죠. 순천. 그분 순천인가요? 목포. 목포인가? 하여튼 전남에 계신 분. 그분이 하여튼 뭐 그분도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그쵸. 30대인가? 그렇죠? 그분이 강진입니다. 강진. 예. 강진인가요? 강진. 너무 죄송합니다.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예. 뭐 그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까먹어서 오래돼가지고. 네. 근데 이분이 어쨌든 계속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동탄에 거기에 이사를 왔다더라고. 오. 이준석이랑 붙으려고. 이준석 의원 지역구로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또 많이 얘기하고 다니시더라고. 아니 진보당 손설 의원도 지금 동탄에 가 있어요. 네. 아니 이게 무슨 드래곤 레이드도 아니고 뭐 잡으러 많이 가네. 다 모였어. 대머리 독수리처럼 다들 많이 가네 많이 이렇게 막 네. 대머리 독수리처럼 이렇게 막 가네. 점점 이제 이준석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네. 그러니까 다 거기 일단 청년 정치인의 어떻게 보면 상징 같은 사람이 또 이준석이었고 그쵸. 하다 보니까 이제 한번 내가 너 잡으러 가겠다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고 있다. 그걸 또 많이 얘기하고 다니시더라고. 아니 근데 재밌어서. 이거를 굳이 문장이 좀 이상해요. 왜냐면 저는 뭐 자강하려고 했는데 뭐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거 해놓고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이게 누구 탓하는 거잖아요, 지금 약간. 다 아니, 이준석 탓이죠. 그러니까 나는 잘하려고 막 했는데 니네 안에서 내가 그 하려고 말이지. 하는 노력을 왜 안 받아주는 거야 답답하게. 네. 그래서 내가 사퇴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잘못 아니야. 나도 잘못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 누구의 탓도 아닌 게 아니고 다 이준석 탓이죠. 그쵸. 아, 당대표 탓이지. 우리 그 1인 정당, 사당, 1극 체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저희 당이나 뭐 국민의힘처럼 칼 들고 싸우고 내전하고 이런 건 없지만 그쵸. 조용합니다. 대신 그 1극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됩니다. 조국, 네. 이준석 그쵸. 이런 사람들 책임인 거죠, 이거는 다. 근데 네. 조국혁신당이나 지금 개혁신당 그 하는 거 보면 제가 이걸 해석을 물어봤어요. 여의도 정가에. 그러면 둘 다 똑같이 결과 나와요. 개혁신당 쪽에 이제 이준석 그 대표의 측근들. 네. 뭐 측근이 이제 없을걸요? 지금 없죠. 네.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 100% 이 메시지를 어떻게 보냐면 합당하고 싶어서 안 달랐다. 아. 예. 누구랑? 조국혁신당이랑? 국민의힘하고.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 결국은 이게 지금 한마디로 이건 이준석 후보 그 대표의 약간 이준석식의 정치를 이미 패턴을 좀 읽혔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빌드업이 읽혔어.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일선에 있는 한은 국민의힘 합당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2선 후퇴를 하면서 그럼 이제 허수아비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합당하기가 쉽죠. 아, 천하람 허수아비. 각계무사. 네. 예. 아니, 솔직히 뭐 천하람 후보가 뭐 지역구도 아니고 뭐 20, 30대 뭐 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또 허수아비라고는 하지 말고 뭐 다른 걸로 하죠. 아, 그 관계자의 이제 말이. 뭐 1.5. 알죠. 저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 네. 그때부터 제가 좀 많이 애를 썼죠. 네, 그 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영향력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이 적합한 정치인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준석 의원에 대한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개혁신당 당대표였어요. 네. 그런데 당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이게 맥락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네네. 도대체 왜 갑자기 그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잠깐 짧게만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기자회견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당원으로 동탄 이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뒤이어 당을 이끌어갈 분들에게는 더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뭐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그만두는 건지 선약이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저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왜 갑자기 사퇴를 하냐라고 좀 취재를 해봤더니 그 이준석 의원의 굉장히 이준석 의원 잘 아는 사람들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아, 몰라? 네, 이 지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당대표를 사퇴를 하면 당대표 할 사람은 없어요. 개혁신당은 사실 이준석의 당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갑자기 뭐 동탄 국회의원으로 돌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 여긴 이준석 의원의 사퇴, 당대표 사퇴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가장 전 유력하다고 보는 것이 맥락이 없기 때문에 멘탈이 나갔다. 그거는 너무 이준석 의원을 너무 쉽게 보는 그래요? 판단 같아요. 아니 근데 왜냐면은 저는 되게 영향력이 빠져서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 정의한 사태로 인해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다 잃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청년 그리고 청렴한 것 그리고 구태의연하게 하지 않겠다. 그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제일 포인트라고 보는 것이 본인이 원래 팸코 대통령이라고 불렸거든요. 팸코라는 커뮤니티. 맞아요. 근데 팸코 안 들어가 보셨죠, 요즘에? 네, 저 안 가요. 들어가면은 이준석을 비판하는 글이 7대3으로 많아요. 7로. 아, 비판이 7이야? 네. 뭘로 비판해요? 뭐예요? 뭐 이준석 이제 뭐 거의 다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위안을 얻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실 좀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 하나.
그 두 번째는 그 기자회견에서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지방선거 이후에 내가 당을 쇄신하려고 했으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준석 당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그 경기 남부권, 그러니까 동탄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남부권 벨트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하람 너 뭐 경기 남부 어디 나가, 이주영 너 어디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경기 남부 쪽으로 배치를 해놓고 국민의힘과 합당을 기다리면서 거기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개혁신당도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고 국민의힘도 힘을 합하면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 오산, 뭐 이천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에서 호응을 얻지 못했다. 딱 그거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뭐 선하란 의원도 경기도 인천 어딘가에 나갈 거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이준석 대표가 여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먹히지 않는 거죠. 저는 굉장히 순수한 분석이라고 봐. 제가 한 게. 방금 분석을 나는 이준석 의원이 무슨 다른 것을 꿈꾸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어떤 꿈인지는.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그런 캐릭터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뭐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명태균이 이번에 그 보석으로 나오자마자 뭐 식사 약속이 있어서 그만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걸 순수하게 봐서는 나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저도 원래는 항상 저도 나름 이제 이준석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때 이준석 퀴즈였지. 퀴즈까지 아니고 가깝게 지냈죠 한때. 근데 이번에는 주변을 다 취재를 해봐도 이준석 당대표가 상당히 정말 멘탈이 나가 있는 것 같다. 멘탈 나갈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국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값어치가 상당히 낮아졌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언급 자체가 안 되니까. 안 되죠. 오히려 그 국민의힘에서 뭐 들어오라고 하면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서. 그건 순수한 분석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간단한 캐릭터 아니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만약에 그 순수한 분석처럼 진짜 이준석 의원이 여기서 끝이 난다면 그 공의 7은 제 겁니다. 인정. 2가 황희두 그리고 헬마가 1. 난 이렇게 지금 분석하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종집을 찍힌다면 요거는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황희두 이사조차도 요새는 이준석 무시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지 지금. 사실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지선 전후해가지고 계속 뭔가를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해왔거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이준석 대표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방송에서도 아마 좀 부르고 보도도 엄청나게 나왔을 텐데 정말 처참할 수준으로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도 보도가 안 돼요. 지금 안 돼. 뭘 조사했지? 네, 모르잖아. 보도가 안 돼요. 자, 그거는 뭐 그 정도로 정리하고 저희가 뭐 그냥 오다 가다 그냥 기사 걸리면 보면 돼. 앞으로는 어떤 행보를 하는지. 이랬구나. 그건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요.